안녕하세요. 라오스 국제결혼 전문 무한라오 국제정보입니다. 2026년 6월 8일 주 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의 사증 신청 서류 개편으로 최소 라오스 결혼 허가 접수 절차를 요하는 바 라오스 국제결혼 비용의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는 라오스 결혼 허가 신청 접수를 위해 한국인 서류 13종을 한국과 라오스에서 번역, 공증하고 라오스인 서류 10여 종의 준비 절차에만 최소 1,500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기 때문이며 우리도 과거에 야간엔 횃불세, 급하면 급행세 등이 있었듯 라오스에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찰 및 공무원 등의 각종 수수료 등을 합하면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사실 이는 라오스에서 직접 실무를 하는 무한라오 입장에서는 충분히 예견되었기 때문에 무한라오는 이미 작년 11월부터 옵션 일정으로 라오스 혼인신고 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라오스 결혼 허가 절차로 인한 한국인 남성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본인이 주도하는 라오스 국제결혼을 실현하기 위해 효율적인 국제결혼 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확한 집계는 불가능하지만 국제결혼 실제 비용을 살펴보면 결혼 지참금을 제외하고 베트남, 필리핀이 1,500에서 2,200만 원,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가 1,800에서 2,500만 원, 중국, 일본, 러시아, 각종 스탄 나라가 최소 3,000만 원 이상의 국제결혼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는 바 국가 경제력에 비해 라오스 국제결혼 실제 비용이 절대 저렴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2025년도 국제결혼 관련 통계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 베트남 국제결혼은 5.1% 감소하였으나 라오스 국제결혼은 54.5% 증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라오스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 동남아시아 국가의 여성 중 라오스 여성이 미모나 몸매가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라오스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이유는 한국 남성들에게 은연중에 배어있는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여성의 정절이나 출산 등의 유리한 조건의 여성을 원하고 라오스 여성들도 배우자의 나이나 외모 등을 따지기는 하지만 아직은 나이 차이에 대해 민감도가 덜한 편이라 원하는 조건의 여성을 배우자로 만날 확률이 높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인 남성들은 대부분 꼰대 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세계관이 글로벌 시대를 외치면서도 머리로는 외국인이라도 한국인과 비슷하게 생긴 여성을 배우자로 원합니다. 물론 이는 한국을 단일 민족이라 언급하는 한국의 교육과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한국인 특유의 성향이 자신과 다른 다문화를 다르게 바라보는 시선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면에서 대부분 고산지대에 사는 라오스 북부 여성들은 피부가 하얗고 한국인과 외모가 비슷하며 특히 라오스 소수민족인 몽족, 아카족 등은 한국인과 구분이 힘들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국인과 비슷한 외모의 외국인 여성을 배우자로 원하시는 분들이 라오스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선호하며 라오스의 가부장제적인 생활 양식도 한국인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부 유튜버들이 말하는 것과 달리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라오스 여성은 배우자의 나이, 외모 등을 따지는 편이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한국인이라고 누구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어린 여성과 결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타의 동남아시아 국가 여성들보다 나이 차이에 덜 민감한 것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종족에 따른 차등 대우와 라오스 사회에 만연한 뇌물로 인해 자신의 여건이 되지 않으면 학력을 떠나 교육에 대한 동기부여가 약하다는 라오스 여성의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보다 라오스 여성과의 결혼을 선호하는 진짜 이유는 여타의 동남아시아 국가의 여성들보다 안정적이고 서로를 배려하는 행복한 가정의 유지가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국제 결혼에서 안정적이라는 말은 취업, 국적 등 소기의 목적이나 막연한 경제적 사유로 인한 결혼이 아니라는 뜻이며 부부간의 신뢰를 형성하고 서로를 의지하는 기본이 됩니다. 결혼에 있어 안정적이라는 것이 결혼 생활에 얼마나 많은 인과관계를 갖는지는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2025년 기준 국제결혼 관련 통계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혼인 1위가 베트남 국적의 여성임에 반해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의 혼인 3위가 베트남 남성이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순위는 2위입니다. 30.5%로 한국 남성과 가장 높은 혼인율을 보인 베트남 여성의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거주 비율은 고작 23%로 혼인율에 비해 6.5%나 차이를 보입니다. 이는 한국 국적 취득과 외국 거주 등의 이유도 있겠지만 이혼, 가출, 한국 입국 거부 등의 이유로 불법 체류자로 한국에 거주하던지 본국으로 돌아간 경우라고 볼 수 있으며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베트남인 이혼녀나 우리 주변에 넘쳐나는 베트남 노래방 여성들을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누라를 노래방에 보낼 한국 남성은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한국 여성 중 14.8%가 베트남 남성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베트남 남성의 어떤 매력이 한국 여성들을 매료시키는 걸까요? 아니면 국제 결혼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인 여성들이 자국 남성과 재혼한 것일까요? 통계 자료만으로는 확인이 힘드나 주변에서 한국인 여성과 베트남인 남성 부부를 보기 힘들고 베트남 대표 SNS인 잘로 등에서 베트남인 불법 체류자나 베트남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을 떠나기 싫어서 한국 국적을 가진 베트남인 여성에게 영혼을 다 바쳐 구애하는 모습이나 베트남인 여성에게 한국인 배우자와의 나이 차이 등을 빌미로 너 30대면 네 남편은 60대인데 그때 되면 땡땡도 안 선다. 네 남편 나이 먹으면 네가 먹여 살려야 된다는 등 각종 이간질과 한국인 남편을 무시하며 충동질하는 베트남인 불법 체류자나 베트남인 외국인 노동자의 모습을 보면 한국 여성과 베트남 남성의 혼인율의 비밀도 어느 정도 짐작이 됩니다. 참고로 2025년 이혼 통계를 보면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이혼 건수는 1,350건으로 이 중 약 78%인 1,050건이 미성년 자녀가 없는 상태로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는 결혼 초기에 이혼하거나 베트남 여성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한국 남성과 결혼을 선택한 경우가 아니면 20년 이상 한국 남성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이혼을 했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2025년 한국 여성과 베트남 남성의 이혼 건수는 201건으로 이 중 약 47%인 95건이 미성년 자녀가 없는 상태로 이혼을 하였습니다. 결국 한국인 남성에게 아픔을 주고 떠난 베트남 여성이 자국 남성을 만나 인연의 간이기와 요건만 채워주고 자신이 한국 남성에게 그랬듯이 똑같이 당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기간이나 재혼 여부 등에 대한 통계 자료도 없고 결혼에 자녀가 필수는 아니기에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베트남 여성은 자녀에 대한 집착과 소유욕이 강해서 이혼이나 가출 전 자녀를 베트남에 숨기고 한국에 몰래 와서 일하러 다니거나 한국 국적 취득 후 자녀를 데리고 잠적하는 등의 사례만으로도 충분히 추정 가능한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물론 통계 자료가 적어 자료 집계가 힘든 라오스 여성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라오스인 외국인 노동자는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약 0.6% 정도로 미약해서 한국에서 자국 남성을 만나기도 힘들고 대부분의 라오스인은 모르는 사람을 경계하거나 낯가림을 가지는 성향으로 낯선 환경에서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에 부담을 느끼는 편이며 라오어나 소수 민족어 등은 언어 자체가 고립되어 있습니다. 물론 라오어는 태국어와 비슷하고 태국 방송의 영향으로 라오스인은 대부분 태국어를 조금 할 수 있으나 생활적 태국어로 직접적인 소통의 경험이 없기에 태국인과의 소통에도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학교에서 배운 영어로는 외국인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라오스인 여성들은 단순히 일이나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라오스 여성들은 한국인 남성과 이혼을 하면 대부분 자국으로 돌아가며 자신이 일해서 친정을 도와주고 싶다는 등으로 처갓집에 경제적 지원을 강압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모습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의 동남아시아 국가 여성들처럼 가족의 중심이 자국의 친정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을 우선시하며
라오스의 여건상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가정 생활에 적극 참여하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한국 생활에서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향의 라오스인 여성과의 결혼에는 반드시 자신의 여건과 상황을 충분히 인지시키고 신뢰를 바탕으로 스스로의 의지로 결혼을 결정하게 하여 책임감을 주지하여야 합니다. 이런 라오스 여성의 성향을 모르고 결혼 지참금이나 한국 생활에 대한 환상 등으로 국제 결혼을 종용한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신뢰나 결혼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 매체에서 라오스 국제 결혼을 부정적으로 흔히 말할 때처럼 라오스 여성은 3개월짜리 단기 방문 비자로 한국에 오면 한국에 살다가 라오스로 돌아가면 다시 한국에 안 온다거나 라오스 여성은 학력 수준이 낮아서 소통이 힘들다는 등의 구설이 현실이 될 수 있으며 실제 이런 이유로 일부 국제결혼 업체들의 이혼율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공공연한 비밀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한라오는 라오스 여성의 생활 검증과 서로에 대한 정확한 사실 전달로 결혼 당사자들의 의지에 의한 결혼으로 현재까지 라오스 기숙사 생활 검증에서 문제가 발견되어 100% 무상으로 라오스 국제결혼을 재진행한 한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문제없이 한국에 입국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혼율이나 불화율은 0%로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한라오는 라오스인 배우자의 한국 입국으로 계약이 종료되어도 국제결혼의 선배로서 부부생활, 한국생활 적응 등에 대한 상담과 조언 등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오스 국제결혼과 타국 국제결혼의 차이를 근거를 기반으로 설명하려다 보니 본의 아니게 베트남 국제결혼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언제나 1등은 견제나 비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2025년 기준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결혼이 4,762건으로 국제결혼 전체의 30.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표본이 풍부하여 다양한 통계에 신뢰를 가질 수 있기에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사례로 든 것일 뿐이지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은 절대 아니며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계신 분들이나 본의 아니게 실패의 아픔을 당하신 분들께 혹여 모를 오해나 불편을 드릴 수 있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라오스 국제결혼과 라오스 현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네이버 블로그 무한라오 국제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